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G20 경주회의에서 환율 문제와 경상수지 상한 설정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G20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CN그룹의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임병석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노사대표 오찬회동에 불참하기로 하고 청와대에 통보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서 통화 끊김 등 품질 문제가 데이터 사용량 증가와 단말기 운영체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거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2% 상승하면서 1897을 가리켰고요. 코스닥도 극적으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09% 오르면서 523선을 가리켰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5원 90전 내리면서 1123원 70전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이 개인 쪽에서 대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금 고삐를 죄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2,500억 가까이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주말을 앞둔 관망심리로 거래량은 활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증시, 양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2포인트 오르면서 189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882포인트 하락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1880포인트와 1897포인트 사이에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일 이평선도 뛰어 오르면서 주요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으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오늘장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5천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늘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기관 쪽에서 350억 원 정도 소폭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개인 쪽에서는 6천억 원 넘는 물량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장에서는 선물을 강하게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2,5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반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소폭 오르면서 563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525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520선 아래로 내려서지 않으면서 520선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8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오늘장 이끌어줬는데요. 개인이 370억 원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90억 원, 외국인이 15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60전 내리면서 1123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32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G20 경제회의의 결과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대되면서 장중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마감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오늘장 급락으로 마감했는데요. 112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1.5% 오르면서 77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포스코도 올랐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은 외국계 매수세 오늘까지 사흘째 연속으로 2%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엇갈릴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가 1% 올랐고요. IT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LG전자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2.9% 올랐습니다.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내렸고요. 포스코ICT가 2.4% 올랐습니다. 동서가 0.9% 내렸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3% 올랐고요. 어제 12위에 진입한 SFA는 오늘까지도 0.2% 내리면서 하락 전환한 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들이 오늘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가 1.5% 올랐습니다. 하이닉스 여차 마찬가지로 2% 가까이 올랐고요. LG디스플레이가 4.5% 급등했습니다. 어제장에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사상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73% 급감했지만 오늘장에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화학주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LG화학이 2.3% 올랐습니다. SK에너지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7% 오늘장 급등했습니다. 호남석유도 6% 올랐고요. 한화케미칼이 8% 급등하면서 화학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조선주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소주 확대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 급등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3% 올랐고요. STX조선해양이 3.8% 오르면서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주들도 올랐습니다. 중국의 3분기 GDP가 9.6%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중국 관련 기업들이 한꺼번에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성윤광전투자가 14% 가격치 한 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3%에서 5%대로 급등하면서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풍력주도 마찬가지 풍력주는 반년에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따라서 상승했지만 오늘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에 하락했습니다. 평산이 6% 급락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4%대로 하락하면서 풍력주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한국전력이 0.1% 올랐습니다. 삼성전기와 고려아연만이 강보합 2%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아이리버는 2.3%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7주 연속으로 오르던 코스피 지수는 8주째인 이번 주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장혁진 연구원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시장 상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피의 상승폭이 눈에 띄네요. 1.2%. 상당히 괜찮았는데 시장 흐름 어땠습니까? 예, 일단은 외국인이 하루 만에 바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보여줬는데요. 5,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또 특히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선물에서도 6,900계약, 7,000계약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 심리를 상당히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이 펼쳐졌던 데 반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펼쳐지는 모습이었고요. 1900포인트 바로 목전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시장 심리를 많이 살려놨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에 시장을 많이 눌렀었던 프로그램도 매수가 전환이 되었는데요. 오늘 차익에서는 한 870억 정도, 그리고 비차익에서도 한 1600억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심리가 강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장중에 이제 2시 넘어서면서부터 원달러 환율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상당히 2시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130원대에서 1123원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에 유로화 강세로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하방으로 좀 잡히면서 외국인들의 그 수급 규모가 2시 넘어서부터 2천억 정도 더 급하게 이렇게 매수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까지는 이런 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율에 의해서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등락을 같이 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이틀 전에 이제 1140원까지 좀 급하게 올라갔을 때 거기서 이제 차익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환율이 뭐 급하게 뛰지 않는 한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은 일단 좀 안정적으로 다시 좀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시면은 결국 지금 이번 주 내내 계속 가장 강한 업종이 IT 업종과 그 운수 장비 업종, 화학 업종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IT 업종이랑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부터 이어졌었던 그런 상승세에 약간 좀 소외되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때렸었던 부분들에 대한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 10월 달 내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IT와 화학 또 금융업종들이 이렇게 키 맞추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요. 1900 초반까지는 충분히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1900선에 다시 한번 다가서게 됐습니다. 연고 좀 부담도 느낄 법도 한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한 1900 많이 올라도 올해는 1950 정도가 고점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힘을 모아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봤을 때 힘을 모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별 장세는 계속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코스피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었던 적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485 종목이고 하락 종목 수가 336 종목으로 이렇게 종목 장세가 코스닥 장세에서 코스피 쪽으로 이렇게 좀 힘이 넘어오는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조정을 일부 종목들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받은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이제 IT 업종과 화학 업종 또 금융 업종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좀 소외되었었던 일부 건설 업종이나 또 철강 업종 그리고 지난주까지 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기계와 조선 업종까지 오늘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1900을 앞두고 키 맞추기에 좀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보다는 지수는 여기서 많이 올라도 일단은 한두 달 안으로는 2000까지는 조금 힘들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포커싱을 맞추시고 특히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예상보다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안 좋게 나와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IT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고 개별 종목별로 이렇게 좀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싱을 맞추셔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다음 주 저희가 해외 변수들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밤 특별히 나올 경제 지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실적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어제 시장이 올라왔었던 미국 시장이 좀 강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이제 개별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우리나라 기업도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 삼성전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주요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많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중요한 기업들이 또 많이 했고 다음 주까지도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장세 흐름은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을 좀 많이 올라오게 만들었었던 그런 미국발 달러 약세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 기대감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씩 갈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이트너 장관이 달러의 약세가 옳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블라드 총재가 양적 완화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좀 엇갈리는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결국 11월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미국의 그런 달러 약세는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큰 그림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의 금리 인상발 좀 충격이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소화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발 불확실성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도 11월 14일에 이제 금통위에서 아마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면서 금리 인상을 고려한 투자법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 강세를 좀 이끌었었던 유로화의 강세 흐름도 거기에 따른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의 하락 여부도 좀 지속적으로 다음 주 내내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오늘 부진한 흐름을 보였어요. 풍력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좀 낙폭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에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이 부분도 좀 진단 좀 내려주십시오. 예, 일단은 오늘 외국인이 156억, 기관에서 93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이제 대응을 사실 짧게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호전주들 같은 경우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오늘같이 외국인들이 그냥 코스피 대형주로 시장이 몰리는 경우에는 바로 코스닥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틈새 시장의 측면을 좀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하시고 또 손절과 또 수익 실현도 좀 목표 자체를 좀 짧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오늘 선물이 7,300계약이나 들어오면서 좀 살려놨지만 다음 주에도 얼마든지 또 외국인 선물이 매수 방향이든 매도 방향이든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요. 대형주들이 약간 좀 흔들릴 때 틈새 시장의 측면으로서 좀 코스닥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짧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 주 실적 발표 내용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대형주 쪽으로도 한번 집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예, 일단은 뭐 다음 주에는 국내 뭐 대표적인 기업들인 IT 종목들과 자동차 종목들 그리고 주요 뭐 은행주들과 정유주들 큰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이제 IT와 화학, 자동차, 금융주들이 실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제 IT와 화학 업종이 강하게 올라왔었던 것들은 결국은 이제 8, 9월 달에 외국인들이 좀 공매도를 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한 1, 2주 정도는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기관에서 급하게 사고 있는 IT 종목들이 상당히 대형주들은 많은 상황인데요. 뭐 실적은 이번 분기까지 IT 업종은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매로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어제 하나금융지주의 좀 개별 악재로 인해서 금융주들 심리가 조금 눌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실적도 2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11월 달로 가면 금리 인상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에 대한 또 긍정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던 IT와 화학, 금융주 중심으로 좀 시장을 접근해 보시면은 시장에 좀 뒤지지 않고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대투증권 장혁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오늘 천년고도 경주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환율 문제 해법을 풀기 위해 격돌했습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회의에 앞서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짐 플레어티 캐나다 재무장관과 연쇄회동을 갖고 환율 해법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계속되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에 반발했고 인도와 유럽 국가들도 미국 측의 경상수지 목표치를 통한 환율 조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G20 재무회의는 구체적 합의 없이 각국의 시장지향적 환율 정책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CN그룹의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임병석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어제 임 회장을 자택에서 체포해 자정이 넘도록 조사한 데 이어 오늘도 아침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옛 정권 실세들에게 건넸는지 강도 높게 추궁했지만 임 회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노사대표 오찬회동에 불참하기로 하고 청와대에 통보했습니다. 민노총 관계자는 오찬의 취지가 순수한 식사 모임일 뿐이어서 김영훈 위원장이 참석할 만한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불참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민노총의 불참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오찬회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오찬에는 이희범 경총회장과 송경식 대한상의회장, 최종태 노사정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서 통화 끊김 등 품질 문제가 데이터 사용량 증가와 단말기 운영체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통위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했고 단말기에 개방형 운영체제가 적용돼 통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3G망을 증설하고 와이파이 존을 확대해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통사와 제조사가 스마트폰 성능을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의 끊김 현상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피해왔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은 오늘 1,263억 원 규모의 주식 워런트 증권 40종을 신규 상장했습니다. 이번 ELW 중 39개 종목은 코스피 200지수와 삼성테크인, KT, SK텔레콤, LGU+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 워런트이며 나머지 한 종은 코스피 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 워런트입니다. 금융결제원은 오는 25일부터 인터넷 전화기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폰 ATM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기업, SC제일, 우리, 하나, 대구, 광주, 부산은행과 농협에서 인터넷 전화를 신청하면 무료로 전용 전화기를 받아 계좌 이체와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은행 사는사랑 나눔재단은 오늘 저소득층과 금융소외계층 창업지원기금 5억 원을 사회연대은행에 기부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이 기금을 통해 1인당 연리 2%로 무담보 대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은은 이 기금을 통해 지난 5년간 85명에게 총 2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리처드 워커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이 오늘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다음 달 초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후임 의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네, 아시아적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 증시는 0.5% 상승하면서 4일 만에 상승세를 거두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하락하다가 막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0.05% 상승하면서 2,984선의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행주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할 것이라고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내놓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 하락도 원자재주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